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13강 시작하겠습니다. 흥미사정의 용도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죠. 사정, 조사하는 거예요. 이 내담자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 용도야 목적을 세 가지 쓰십시오. 키워드 흥미사정 용도 세 가지 이렇게 외우십시오. 내담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 내담자가 왔는데 이 사람 왜 불만이 왔는지 흥미사정을 찾아보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기 여가의 불만족 대안, 자기 여가의 불만족 대안을 찾으러 상담에 왔습니다. 흥미사정의 용도 세 가지, 내담자가 자기 여가의 불만족이 너무 많아서 대안을 찾으러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인식의 발전을 시키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조사하면서 그 목적으로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좋은 직업을, 원하는 직업을, 자기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분하기.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저는 가수가 하고 싶어요. 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아이돌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이 저는 웹툰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취미생활과 직업생활을 여전히 구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얘기했죠.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찾게 해줌으로써 그 목적,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불만족 대안.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 원인을 규명해 주는 거죠. 그 직장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 직장 어땠습니까? 계속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가 왜 불만족이 있었는지를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번째, 직업 대안 규명하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대안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보통 세 가지만 쓰면 되지만 하나 까먹고 싶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쓰기에 제가 답을 세 가지만 드리는 경우에 불안해서 선생님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두 개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개를 적었습니다. 흥미사정 용도 세 가지 뭐라고요? 다시 흥미사정 용도 세 가지 뭐라고요? 자기 여가의 불만족 대안. 자기는 뭡니까? 자기 인식을 올리는 겁니다. 여가는 뭡니까? 여가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를 찾는 거. 불만족은 뭡니까?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찾는 거. 대안은 뭡니까? 대안을 규명하는 거. 이것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3분 뒤에 뵙겠습니다. 62번.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주요 기법 세 가지를 쓰십시오. 상호 역할을 하면서 사정 조사해 보는 거죠. 찾아보는 겁니다. 주요 기법 세 가지. 키워드 질동생. 우리 지금 집에 동생들 있는 분들 잘 아시죠? 동생들, 애기들, 한두 살 된 애기들 하는 일 중에 어떤 거 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동생들, 애기들 많이 있죠? 상호 역할 관계 주요 기법 세 가지. 침을 질질 흘리는 질동생. 질문을 통해 조사하는 거죠. 제일 간단한 거죠.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를 그려보는 겁니다. 가족 관계나 그 관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화 오타입니다. 오타네요. 고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환시키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리는 거에는 이런 오타들을 고쳐서 수정하니까 혹시나 제 이 글에 오타라든지 숫자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호 역할 관계 주요 기법 세 가지 뭐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는 동생과 관계 주요 기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를 통해서 관계를 탐색하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지금 정답 스톱하시고요.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외우면 5분, 10분 한도 끝도 없이 외우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뭐라 그랬죠? 휴대폰으로 알람을 맞추시고, 맞추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그 카운트다운 시간이 돌아가는 걸 딱 놔두세요. 눈앞에 휴대폰을 딱 놔두고, 지금 제가 휴대폰이 없네요. 눈앞에 휴대폰을 딱 놔두고 시간이 가는 걸 보면서,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 손으로 써도 외워서 좋고 컴퓨터로 타자를 치면서 외워도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쳐보세요. 직접 치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3분, 조금 짧으면 4분을 정해서 하시면 금방금방 외워집니다. 지금 외우십시오. 63번 가치사정의 용도 3가지를 씁시오. 가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내담자는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쫓아서 이 내면에 누구나 가치를 쫓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이수신 장군이 백의 종군했을 때도 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한 이수신 장군 속에 있는 가치, 애국이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상담 시에 가치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치가 승진에 있는지, 가치가 가정에 있는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봉사에 있는지, 애국에 있는지, 아니면 평화나 화평에 있는지, 어떤 이 가치를 찾음으로써 목적 3가지를 써보라는 거죠. 키워드 나갑니다. 오타 왜 이렇게 많지? 미치겠네. 키워드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기 갈등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이 가치 사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치가 뭔지 모르겠고 자기 갈등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찾을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 갈등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자기 인식의 발전시키기. 갈등, 역할 갈등의 근거 확인하기. 불만족, 현재 직업 불만족 근거 확인하기. 사실은 이 질문들 아까 우리가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용도, 흥미사정의 용도. 뭐 비슷한 거예요. 흥미사정 용도 뭡니까? 뭐 자기인식 발전시키기. 항상 용도가 나오면 상담의 용도, 상담의 목적은 무조건 첫 번째로 자기 인식에 발전시키기, 스스로를 알아차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이 실기시험에 어떤 것도 좋으니까 용도, 무슨 사정의 용도, 무슨 상담의 용도,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1번은 무조건 뭘 적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인식에 발전시키기. 이거 적어주면 됩니다. 상담의 용도, 사정의 용도 하면 무조건 1번은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여기 2번째는 역할 갈등의 근거 확인하기. 3번째는 현재 직업 불만족 근거를 확인합니다. 왜 불만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급여가 적습니다. 급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 급여가 중요합니까? 급여가 있어야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족이 중요한지, 급여가 중요한지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64번.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 기법 6가지를만 쓰시오. 이번엔 가치 사정을 기법입니다. 가치 사정, 기법. 아까는 가치 사정의 목적, 용도였죠. 이번에는 가치 사정의 6가지 기법입니다. 어떻게 외우냐? 키워드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 기법 6가지. 자기 보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대화 중에 스스로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예. 키워드 자체 존절 백과. 어릴 때 이 백과 사전 기억나시나요? 두산 백과, 동화 백과. 이 백과는 존잘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거칠고 유행하는 젊은 이들의 말을 쓰지만 외우기에는 이런 단어가 좋습니다. 존잘. 아주 잘생긴 애들이 요즘 어린 친구들은 존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존잘입니까? 어떤 친구가 저는 선생님은 존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존못이 뭐냐? 하여튼 아주 못생긴 걸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백과사전의 이름은 존잘백과, 존절백과. 근데 누가 만들었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반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존절백과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자,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 알아보기. 체크 목록에 가치의 순위 매기기.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절정 경험 알아보기. 백일목 말하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뭐냐면 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치 사정,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무엇에 제일 큰 가치를 두는가, 직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유시간에 뭐 하십니까? 아, 저는 쉽니다. 쉼에 가치를 두겠죠. 자유시간에 뭐 하십니까? 저는 맨날 친구 만납니다. 아, 친구의 가치를 두시는군요. 자유시간에 뭐 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 가족에게 가치를 두는군요. 이렇게 아는 거죠. 체크 목록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목록표가 있습니다. 애국심, 봉사, 뭐 돈, 명예 뭐 쭉 있어요. 여기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 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체크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또 존경하는 인물 적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저는 빌 게이츠를 존경합니다. 뭐 저는 스티븐 잡스를 존경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절정의 경험. 당신이 가장 노력하였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때 가장 큰 절정의 경험과 성취감을 느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 써보면서 왜 그때 느꼈을까? 저는 뭐 어릴 때 정말 노력하여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백일몽.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선택, 당신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바꾸고 싶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하면서 가치 사정을 찾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걸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예.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기법 6가지 뭐가 있다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무슨 백과사전? 존절 백과사전. 존절 백과사전. 존잘이 아니고 존절. 자유시간.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딱 스톱하고 외우십시오. 65번. 직업 상담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예, 다시 또 수정했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집단 상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 얘기했었는데, 그 어벤져스 마지막 편에 보면, 그 엔드게임에 보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인구의 절반이 죽고 난 다음에, 딱 그 다음 마지막 편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게 집단 상담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나 공통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그렇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상담에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시간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제가 이거는 키워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모이니까 1대1 상담은 막 5만 원, 10만 원이에요. 다 같이 모이니까 가격이 줄어들겠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1대1로 만나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담자가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하겠죠.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여자 개개인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와 정말 오늘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어떤 사람이 막 길게 이야기해요.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너무 길게 혼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겹죠. 그러니까 개개인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게 있고, 또 무엇이냐면 집단의 압력으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집단의 압력으로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별론데요.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 간단히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해하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말이 빠르면 유튜브로 천천히 들으시고요. 말이 빨라야지 강의가 지겹지가 않습니다.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